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라고 하면 개인의 신용이 대출 한도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한 1, 2천만 원 소액 대출이라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 기본적인 부분만 잘 지키신다라고 하면 3천만 원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용이 이런 보증 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을 남겨드리고자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사업차 대출 따라잡기 Q&A 2탄 자영업부터 중소기업까지를 주제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 따라잡기 Q&A 1탄은 제가 남긴 이력이 있고요. Q&A 1탄을 남긴 이유로 제가 받았던 주요한 질문들과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담아서 제가 영상 2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 따라잡기 Q&A 1탄은 보고 계시는 이러한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을 남겼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다양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도 제공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링크는 제가 우측 상단에 달아놨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셨다라고 하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Q&A 1탄을 찍으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팁을 담아서 도움되는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FAQ 총 7개 목차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Q&A 1탄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각 기업에 따라서 내가 컨택해야 될 정책자금 기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컨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조업 중심의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 그랬죠. 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 쪽으로 컨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도소매를 중심으로 제법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지역에 위치한 자영업자라고 하면 신용보증재단, 제가 별표 3개를 쳤는데 왜 별표를 3개를 쳤는지는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마도 신용보증재단에 컨택하셔야 될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부분으로 잘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라고 하면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대출의 종류를 좀 구분을 했을 때 직접 대출이냐 아니면 대리 대출이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을 같이 하는 곳은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죠. 그리고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기관, 보증을 하는 거죠. 보증을 해주고 대출은 어디서 하죠? 은행에서 하죠. 보증기관이 보증을 쓰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나의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정책 자금 기관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구분이 나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크게는 그러한 이제 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업종이나 규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앞전에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들 기관을 중복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따라 지원 적격 여부나 지원 규모, 이자율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실행하기 전에 정책자금을 잘 알아보시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먼저 신용보증재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책자금 기관과 다르게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별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특이한 사항이냐라고 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속된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융자 지원 자금의 규모나 사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다르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장의 성향에 따라서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에 대한 규모, 정책, 운영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특이사항이니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주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로 대표자의 신용등급인데,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다른 이제 정책자금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점을 대략 개인으로 봤을 때 한 6등급 정도 언더로 본다라고 하면 보통 직장인이 신용등급 스타트하는 게 4등급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등급 그 언더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신용등급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신용불량이라든지 6등급을 넘어서게 되면 다양한 또 금융거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등급뿐만이 아니라 개인 신용상태가 만약에 양호하다 하더라도 국세 등의 체납 이력이 있거나 과도한 신용대출 등이 있으면 지원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바와 같이 부분 하나로 보증이라든지 대출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측정되고 판단되어서 보증의 규모가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을 보게 되면 신용이 좋지 못한 대표자를 위해서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비교적 엄격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지원하는 금액도 미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요.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신용등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는 소액대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 2천 정도의 소액대출, 긴급대출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1탄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예비 창업자나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즉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 자본이 없을 때 이거를 조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봤을 때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미 이쪽 분야에 다양한 경험치가 있으셔서 크게 이제 질문사항이 없으신데, 특히 예비 창업자,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은행보다는 신용보증재단부터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 없어도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언더는 신용보증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신용보증재단,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되어 있고, 제가 신용보증재단이 지역별로 가지게 된 특성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회사가 소속된 신용보증재단을 우선 방문하셔서 보증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해당 재단에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수한 사항인데, 예비 창업자나 그리고 1년 이내 소상공인은 창업교육을 필히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단에서도 뭔가 대출을 했을 대출 금액에 대한 채권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증재단은 보증을 해주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 사업의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무교육이 되겠죠. 의무교육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비 창업자나 1년 이내 소상공인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써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컨택을 하게 되는 아마 그러한 이제 기관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대출 자격이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대출은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답변을 드리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언더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소 세금을 잘 내시고 연체가 없으시고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사셨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개인 신용대출이 만약에 과도하게 많거나 세금에 이제 뭐 연체 이력이 있다라든지, 즉
이제 신용도가 나빠진다라고 하면 보증을 받는데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 신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표의 개인 신용이 대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이제 지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 사업자를 대신해서 보증을 써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만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3천만 원을 넘어서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라고 하면 개인의 신용이 대출 한도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한 1, 2천만 원 소액 대출이라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 기본적인 부분만 잘 지키신다라고 하면 3천만 원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용이 이런 보증 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혜택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를 낮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금리 지원 혜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해주고 실제 대출 실행은 은행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든지 청년 직원을 고용했다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이라든지 뭔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장려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 혜택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해당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자격을 갖춰 놓으시면 단 뭐 0.1%, 0.2%라도 낮은 금리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셔서 잘 챙기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 그러죠. 중진공에 보면 자가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가진단을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의 첫 단추이죠. 첫 관문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겁먹지 말고 하면 됩니다.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회계사가 하거나 세무사가 하거나 뭐 경영 컨설턴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필요한 부분 체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가진단 그 양식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진단 신청서에 대한 부분인데 말 그대로 간단한 자가진단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진단 신청서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애로 분야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기업 현황에 보면 회사 연역, 매출 및 직원 현황, 주요 생산품 개요해서 제품 특성, 시장 상황, 수요 전망 및 판매 계획, 기술 품질 경쟁력 뭐 요 정도 간단하게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뭐 내용이 방대하거나 뭐 많은 내용이거나 10페이지가 넘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 경영 애로사항은 뭐냐? 그리고 정책 자금 소요 계획, 소요 계획이 있는 업체만 작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융자 구분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수출 마케팅 사업 추진 계획은 뭐냐? 해당되면 작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주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추진 계획에서 사업 참여 계획이 있는 업체만 기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내용, 뭐 연소 추진 계획, 뭐 기타 사항 해서 뭐 한 5페이지 정도로 내용이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부침 서류로 결산 자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제출하라는 문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현장 실사에 대한 부분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자가진단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적인 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금은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스스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과 DNA를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은 사업자 대출 따라잡기 위해서 Q&A 2탄으로 제가 전달해 드렸고 제가 주로 받았던 질문과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 7가지 목차로서 제가 필요한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자영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Q&A 2탄의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저는 한두 달 뒤에 Q&A 3탄의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관없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달 뒤에 제가 Q&A 3탄으로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탄을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